안녕하세요. 이번에 플래시 딜 세일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SS를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리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보유한 에셋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많이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최대한 이 에셋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시간이 될 때에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폴리곤 던전 에셋입니다. 판타지 게임을 진행하신다면 던전이라는 요소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에셋은 던전을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굴 지역은 갖가지 바위와 식물, 우물, 그리고 먼지 입자의 파티클과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정 동굴과 같이 보이는 지역으로는 룸 모양의 비석과 동상이 꾸며져 있습니다. 동굴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거대 생물의 뼈와 움막이 표현되어 있으며 괴물들이 머물렀을 것 같은 장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가보면 복도와 입구들이 있으며 이걸 통해 복잡한 미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작은 홀이 나오게 되며 어딘가 도착했을 때 여기가 입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 벽으로 작은 동상이 배치되어 있어 심심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철문 너머로 작은 수로가 있는데 지름길이나 다른 요소를 추가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큰 홀로 이루어진 장소이며 보스전이라든지 이벤트 씬을 추가하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햇불과 촛불 사이로 먼지 입자 효과를 주게 되니 묘한 설렘이 생기게 됩니다. 데모 씬을 참고하여 더 길고 복잡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벽 중간중간 문과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왕이 앉아있을 것 같은 자리와 동상, 그리고 보물상자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무너진 벽으로 큰 괴물의 뼈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안에는 버려진 광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굴 모양은 거대한 바위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바닥 또한 바위로 배치되어 있어 광산이 아니라 해도 통로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법진을 표현한 것도 있는데 특정 장소로 이벤트 씬을 연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홀 주변으로 작은 방들이 있으며 갖가지 함정들과 버려진 숙소, 그리고 감옥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이는 장소도 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 아까 본 작은 홀로 나오게 됩니다. 구성품 중 FX 쪽을 보게 되면 던전에서 사용할 만한 파티클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보게 되면 유령과 고블린, 기사와 몬스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셋은 폴리곤 스페이스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멋진 소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종 행성과 크고 작은 운석들이 있으며 주변 공간을 바라보면 정말 우주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운석들 사이로 우주정거장과 각종 우주선들이 있으며 우주정거장에는 방어할 수 있는 로켓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잔해들도 있어서 디테일을 살리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정거장이나 우주선 내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거나 연구하는 공간이 있으며 각 방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에는 여러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벽락고에는 여러 미사일과 수리도구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면실로 추정되는 공간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우주선이 정착할 수 있는 정거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대쪽으로 가보면 조정실로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FX에는 운석, 미사일 표현이라든지 우주선 이동 시 표현되는 불꽃 등 우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크기의 우주선들이 많이 보이고 캐릭터에는 외계인과 우주인 그리고 로봇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슈트를 입은 캐릭터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최근 헤일로 드라마를 봤는데 그 캐릭터 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안티치트 툴킷입니다. 이 에셋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에셋이기도 합니다. 이 에셋은 치트 엔진과 같이 실시간으로 값을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에셋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앱을 출시하시고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이 에셋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더보기 설명란에 영상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펫 마스터입니다. 이 에셋은 레그도를 적용하여 각 관절과 근육의 강도를 조절하여 캐릭터를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이게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휴먼 펄플렛 게임이 있고 다크 소울이나 엘든링에서 몬스터가 죽었을 때 흐물흐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그도를 적용하면 신체 부위에 충돌이 가해질 때 그에 맞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얼굴에 타격을 가하면 머리가 뒤로 반동이 가해진다든지 몸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그만큼 튕겨져 나간다든지 그런 물리작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유니티 내에도 레그도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지만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였는데 영상을 제작하며 사용해본 결과 설정이 정말 쉬웠다는 점입니다. 파악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플러그인 폴더에 추가됩니다. 이 폴더는 빌드 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후 언더바가 있는 폴더나 데모 폴더들은 제거하시면 됩니다. 퍼펫 마스터를 사용하기 앞서 임포트 어셈블리 디피니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이제 캐릭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만약 프리페파되어 있다면 프리팹은 해제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프리페파되어 있다면 설정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입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BI라고 작성하면 Vibe to Ragdoll Creator를 찾을 수 있으며 이걸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레퍼런스를 클릭하여 열어보면 캐릭터의 뼈대가 자동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캐릭터의 뼈대의 이름이 맞지 않거나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뼈대를 목록에 맞게 드래그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크리에이터 레그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각 뼈대에 콜라이더가 생성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씬 화면 우측 상단에 기즈모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옵션 항목을 봅니다. 웨이트는 캐릭터의 총무게가 됩니다. 옵셔널 본 설정을 봅니다. 이 설정은 각 마디의 뼈대를 하나로 묶을 건지 나눌 건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체크하면 나누고 체크하지 않으면 묶어줍니다. 조인트 설정은 변경할 내용이 없으므로 그대로 둡니다. 콜라이더는 각 부위의 콜라이더 형태를 어떤 걸로 정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픽스 풋 콜라이더 로테이션은 간혹 발 위치에 맞지 않게 콜라이더가 어긋나 있다면 그 위치에 맞게 설정해 줍니다. 만약 체크했는데도 정상 위치가 아니라면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 완료되었고 콜라이더의 위치가 마음에 든다면 Vibe to Ragdoll Creator 컴포넌트는 제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정을 해야 한다면 Start Editing Manually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레그돌 에디터 컴포넌트로 바뀌면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콜라이더의 가운데를 보면 녹색 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위치와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눌러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스케일 툴을 눌러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콜라이더를 변경해야 한다면 왼쪽 컨버트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콜라이더로 변경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있는 팔 다리 같은 경우 하나만 변경해야 한다면 시머트리에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미러 기능처럼 같이 변경됩니다. 콜라이더의 방향을 변경하고 싶다면 디렉션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조인트를 선택하면 해당 관절의 이동 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축의 색깔이 정해져 있으며 원하는 이동 범위만큼 수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기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세밀하게 수정을 원하시면 이 설정을 수정하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레그돌 에디터 컴포넌트를 제거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레그돌을 전체 관리하고 설정해줄 퍼펫 마스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마스터라고 검색하면 퍼펫 마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Set up Puppet Master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가 변경됩니다. 이동 컨트롤러 SS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에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에러는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가 추가로 더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기본 캐릭터에는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 이와 같이 퍼펫 마스터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에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가 있다면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캐릭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낙하하여 착지하게 되면 다리 모양과 팔의 위치가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퍼펫 마스터의 속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테이트는 현재 캐릭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설정입니다. 기본 Alive이며 사망 시 Dead 또는 Frozen 둘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세팅 설정은 Dead 또는 Frozen인 경우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힐 듀레이션은 죽고 난 뒤 몇 초 뒤 비활성할 것인가 입니다. 프리즈 퍼마넨틀리는 프로즌으로 설정하게 되면 모든 레그돌 설정이 제거됩니다. 모드 설정에서 액티브는 모든 근육이 활성되고 물리적으로 적용됩니다. 키네매틱은 근육의 위치와 회전이 애니메이션 동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저블은 모든 것을 비활성하는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즈 타겟 포즈는 캐릭터의 현재 포즈 상태를 에디터 상에서 보이게 됩니다. 마스터 웨이트입니다. 매핑 웨이트는 애니메이션과 레그돌과 일치시키는 수치입니다. 1이면 동일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맞지 않게 됩니다. 핀 웨이트는 현재 애니메이션 동작에 애드 포스를 사용하여 근육의 위치를 맞게 하는 수치입니다. 1이면 동일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맞지 않게 됩니다. 머슬 웨이트는 근육의 강도를 맞게 하는 수치입니다. 1이면 동일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맞지 않게 됩니다. 이 설정은 전체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부위별로 설정하려면 아래 인디비주얼 머슬 세팅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설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 뼈대마다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설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수치에 따라 팔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다음은 퍼플 비헤이비어입니다. 이건 프리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수치만 조절하면 됩니다. 플러그인, 루트 모션, 퍼플 마스터, 프리팹, 비헤이비어 폴더에 있습니다. 퍼펫 이름의 프리팹으로 되어 있으며 이 프리팹을 비헤이비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두면 됩니다. 이 컴포넌트는 근육에 힘이 가해지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설정된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키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키거나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n Get Up Pro는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호출됩니다. On Get Up Supin은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호출됩니다. On Lose Balance는 캐릭터가 균형을 잃었을 때 호출됩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고 애니메이터에서 설정한 이름과 설정창에 설정한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실행에서 확인해보면 큐브에 부딪히게 되면 On Lose Balance가 호출되어 쓰러지게 됩니다. 일어날 때는 각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호출되어 실행됩니다. 부딪혀서 멀리 밀려나게 되는 경우 Losing Balance 설정에 있는 Max Rigid Body Velocity 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낙하하여 쓰러졌을 때 일어나는 속도를 빨리 해줘야 한다면 Getting Up 설정에 있는 Get Up Delay 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프롭입니다. 이 기능은 손에 무기를 들게 한다든지 신체 부위에 사물이나 대상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무기를 휘둘러야 하는 거라면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펫 마스터를 선택하고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 뼈대 중에 골라야 합니다. 칼을 손에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손을 선택하고 프롭 머슬에 비어있는 공간에 드래그하여 등록합니다. Add Prop Muscle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그럼 오른손 좌식으로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Prop Muscle 컴포넌트가 생성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해당 무기를 등록하면 됩니다. 먼저 해당 오브젝트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Additional Pin Offset을 칼의 끝부분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제 무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웨폰이라 정하겠습니다. 다시 빈 오브젝트를 자식으로 생성하고 이름은 루트라 정하겠습니다. 이제 루트의 자식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무기를 추가합니다. 오브젝트의 피봇을 기준으로 손에 붙기 때문에 적절하게 위치를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무기에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무기에 직접 붙게 된다면 무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웨폰 자식으로 두게 되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콜라이더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웨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퍼펫 마스터 프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메쉬 루트에 루트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설정은 기본 초기 상태로 두겠습니다. 오른손은 선택하여 프롭 머슬 컴포넌트에 있는 커런트 프롭에 웨폰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무기가 오른손에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움직임에 따라 콜라이더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접 무기는 퍼펫 마스터 프로 밀리가 있는데 그걸 적용시켜도 됩니다. 데모씬을 보게 되면 여러가지 예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크립트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거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씬은 런타임 중에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퍼펫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등록된 캐릭터를 보게 되면 적용되지 않은 캐릭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캐릭터를 등록하고 이름을 변경해주며 인스턴트 8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퍼펫 마스터에 셋업 함수를 호출하여 레그도를 적용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캐릭터를 호출하고 퍼펫 마스터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K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타겟을 정할 오브젝트가 있고 스크립트를 열어 확인해보면 아바타 IK 콜에 레프트 핸드를 타겟 위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바타 설정을 보면 본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기준으로 해당 본을 타겟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타겟 위치에 따라 본이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롭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면 양손의 위치를 설정하고 키를 누르면 양손 위치에 번갈아 가며 무기를 위치시키는 예제입니다. 실행에서 확인해 보면 각 키를 누르게 되면 무기를 떨어뜨리거나 줍고 위치를 변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의 상태를 변경하는 예제입니다.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면 각 키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얼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실행에서 확인해 보면 각 키를 누르면 상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웃기게 봤던 예제입니다. 근육의 크기를 변경하여 캐릭터의 크기를 변경하는 예제입니다. 인덱스는 각 뼈대의 순서대로 위에서 0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값을 변경하고 근육의 크기 값을 변경하면 해당 근육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원피스에서 루피가 기술을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걸 응용하면 루피처럼 재미있는 연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개의 에셋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추가로 리뷰를 하여 에셋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